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주요 신흥국 증시가 올해 초에 부진을 만회하고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세계 증시의 대표적 주가 지수인 MSCI의 전 세계 지수가 6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선진국 경제 회복세의 낙수 효과를 기대한 신흥시장 수익률이 올해 들어 처음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신흥국 증시가 세계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기업들이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 9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부채 공룡인 토지주택공사 LH의 경우 금융부채만 98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하루에 65억 원씩을 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형저축, 개인연금저축 등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출시한 재형저축은 반짝 인기 이후 오히려 해약 문의가 늘어나는 형편이며 직장인의 필수 상품으로 여겨졌던 개인연금저축마저 최근 들어서는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핫텐의 김동현입니다. 월요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수로 장중 2,000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핫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번 코너는 주간 시황 전망과 또 시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을 먼저 좀 점검해 볼 텐데요. 이번 주 주간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투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거래소는 최근에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2010포인트의 고점과 1990포인트의 저점 사이에서 등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 움직인다, 답답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반대편에 있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문제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지금 문제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좀 줄였죠. 근데 오늘 역시도 지금 상당히 지금 깊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거의 투매 수준인데요. 아마도 이제 그 중소형주 쪽에 편입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운 구간들이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흐름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552포인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작한 지수대가 고점이 됐습니다. 시작한 지수대가 고점이 됐고 장중 저점이 543포인트 그리고 장중 고점이 지난주 고점이 552포인트 그리고 마감은 이제 546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잠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끝날 때까지만 해도 추세 이탈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만 해준다면 다시금 상승세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난주 끝날 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상당히 안 좋았었죠. 안 좋았던 상태에서 요번 주 시작하는 오늘 아침부터 지수의 낙폭이 좀 확대되면서 거의 추세 이탈을 했고요. 추세 이탈과 동시에 더불어서 나타났던 현상이 거의 투매 수준의 종목들의 어떤 폭락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의 변동폭 확대에 종목별 낙폭이 좀 확대되는 흐름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서 깔려있는 배경에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5월 한 달간 대부분 기관하고 외국인이 엄청난 규모의 매도를 퍼부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5월 한 달 동안 총 매도했던 규모는 1,438억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제까지의 그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도 지금 거의 200억대 가까운 매도 규모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의 3,090억대 매도, 그러니까 양쪽에 합치면은 거의 5천억대에 근접하는 매도이기 때문에 월간 기준으로 매도 규모로는 뭐 거의 사상 최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큰 규모로 이제 그 매도 규모를 좀 확대하고 있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외국인들은 423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은 1,293억.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매도가 조금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기관들은 매도가 역시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이제 금요일 날 잠깐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해갖고 이제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일부는 있었는데 오늘 시작하면서 여지없이 매도 규모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했던 규모를 이미 오전에 지금 현재 시간에 이미 그 규모를 좀 넘어서고 있는 걸로 일단 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어떤 매도 규모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전체 규모에서는 이탈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이어왔던 매도 규모의 전체 규모는 2조 5천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매수 규모가요. 최근에 이제 빠져나간 게 이제 한 1,50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크지는 않다.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최근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기관과 맞물리고 환율과 맞물리는 부분에서 그 단기 펀드들이 매도 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기관들은 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제 볼 거 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일부 매수 전환을 해서 오늘 추이가 좀 중요하다고 일단 봤는데 아침부터 매도 규모가 확대되는 걸로 봤을 때는 뭐 지속적인 매도 방향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매도가 확대되는 원인은 또 무엇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냐면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실망감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업종 하나가 이제 그 IT 부품주들인데요. IT 부품주들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결국 뭐냐면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판매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비중의 폭이나 내용들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삼성전자는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 구조를 맞춰놓기 위해서 결국 부품업체들에 대한 단가이나 압력은 지속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특히나 그 기술 경쟁력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들 모든 쪽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1,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요. 또다시 판매량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또다시 단가인하 압력이 되기 때문에 부품업체와 완성업체 간에 계속적인 어떤 그 악순환 고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전까지는 전반적인 그 코스닥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IT 종목들의 비중이 좀 큰 쪽인데 이쪽의 그 방향들이 위쪽으로 가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일단 그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IFRS 기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단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실적 발표는 45일 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월 31일 날 실적 마감이 됐으면은 5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연결 기준, 그러니까 IFRS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5월 30일까지, 31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 5월까지 이제 약세가 보였던 것은 이러한 실망감이 이제 기업 실적의 직접적인 숫자로 확인되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까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5월 말까지의 약세 국면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주초까지는 결국 그러니까 연초까지는 결국 어떤 현상으로 보이냐면 5월 말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부정적인 것들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까지가 6월 초까지 대부분이 그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면 결국 기관이 매도를 하게 되면 그 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신용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스탁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이 담보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그쪽에서 다시 매도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진 상태에서 기관이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는 순절성 물량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들이죠. 결국 여기서 이러한 과정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수급이 한 번 정도는 강하게 들어와서 악성 매물들 어느 정도 한 바퀴를 정리해 주는 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단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현재 지나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는 다음과 카카오톡의 합병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한 주간의 특징주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특징주를 점검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변곡점을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장의 변곡점이 어느 쪽에선가 분위기 반전을 시켜서 그쪽에서 분위기를 형성해서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새로운 상승 전환점을 찾아줄 거냐라는 기준에서 좀 찾아보는 건데요.
사실 다음과 카카오톡은 이슈 면에서 상당히 컸지만은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내용들은 없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PC 환경과 모바일 환경의 카카오톡과 다음의 합병은 상당히 이상적인 구조의 어떤 합병 구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업체 다 수익을 많이 내는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없고요. 단지 볼 수 있는 포장만, 그러니까 포장지만이 좀 갖춰진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5월 22일 저점 72,000원에서부터 이러한 내용이 재료가 발표가 되면서 하루 거래 정지를 포함해서 단기 72,000원에서 단기 고점 107,000원까지 급상승하는, 뭐 상승률은 거의 한 40%에 가까운 단기 상승폭을 좀 보이는 부분을 보였는데,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은 1,400억대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월을 지난주 한 주 기관의 매도 규모가 얼마라고 말씀드렸냐면 1,293억이라고 했는데, 기관 매도 대부분이 다음에 집중돼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거의 이제 한 200억대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그 매도 내지는 차익 실현 쪽으로 지금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이 시장을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50위권의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분위기가 좋았다가 꺾여버리는 종목들이 좀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누멘스, CJ E&M, 뭐 메일유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승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일유업 누멘스 같은 경우는 LED 쪽에서의 어떤 그 IT 쪽의 그 상승을 선도했던 종목이고요. CJ E&M 같은 경우는 뭐 그 CJ 넷마블 같은 게임 관련 쪽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하락할 거냐가 일단 봐야 될 거고요. 그나마 이제 하방을 좀 잡는 종목들이 몇 개 나옵니다. 뭐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포스코 ICT, 시젠, 파트론, SFA. 근데 이제 이 종목들도 오늘 다시 무너지면서 조금 더 하락폭이 좀 나타나는데, 결국 상승 진행 중인 종목군들이 앞으로 종목의 방향을 좀 어떻게 끌고 갈 거냐가 좀 상당히 현재 코스닥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국 시안 공장의 그 반도체 장비 발주를 통해서 작년 9월 말부터 상승세를 지나면서 바닥에서부터 거의 100%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계속적인 중국의 그 반도체 장비 발주에 대한 확대 예정은 있기 때문에 원익 IPS에 대한 주가 상승 내지는 실적 견인은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다고 한다면 시장의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뭐 이오테크닉스, 로엔, 해성산업, 성우하이텍, 한글과 컴퓨터, 포스코컴텍, 어떤 업종의 특징이라든지 업종의 그 어떤 그 방향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은 단기적인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거나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단기적인 어떤 재료 진행이 가능한 쪽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상승 전환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을 잡고 있는 것과 상승 진행 중인 종목들, 그리고 지금 하락 진행 중인 종목들은 하방이 잡히는 걸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하방이 잡히는 것들은 최소한 박스권으로 등락이 반복되는 흐름, 그리고 상승 진행형은 짧은 조정 이후 재차 상승 쪽의 방향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종목의 방향은 다시 어떤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종합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마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대부분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내용들은 가장 어두울 때가 밝은 날이 오기 바로 직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5월 말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통한 수급의 최악의 국면은 일단 지나가고 있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6월 첫째 주, 그러니까 요번 주입니다. 이제 요번 주는 사실 거래일수가 3일밖에 안 됩니다. 5일 정도에서 하루는 임시휴일이고 하루는 이제 그 공휴일이라서 거래일수가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역시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노는 날이 많을 때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다고 해도 누군가 돌리는 걸 확인하고 저점 매수를 좀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도 투자 심리 회복에는 상당히 어려운 한 주가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호재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단기적으로 낙폭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등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급락 이후 급반등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전형적인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최고의 호재는 뭐냐면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가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목들은 단기 급락에 따른 강한 기술적 반등 시점에 거의 임박한 포인트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지 적은 수급을 가지고서 급반전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번 반전은 급반전을 위한 어떤 마지막의 어떤 물량 소화 과정 내지는 마지막 악성 매물 소화 과정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규모가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5월 한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더 매도 규모가 확대되긴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는 매수로 전환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매도 규모 축소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수급 개선 여건 보고요. 반전 포인트 보시면서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대응 전략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요, 원래 하루의 이슈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 찾아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는요, 지금처럼 하루 한 주의 주간 시황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주간 시황 계속 이제 이어갈 예정인데요. 지금 주말 잘 쉬고 왔더니만 시장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특히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말씀해 드렸죠. 그리고 지지난주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형주로 가야 된다. 저가 대형주의 쏠림 현상, 그리고 더불어서 작년 13년 8월에서 10월까지의 이 데자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옮기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안전한 어떤 흐름을 보고 계실 건데, 옮기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주간 전망 핵심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요, 역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아무래도요, 일단 선거도 있고요,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날짜가 너무 짧죠. 그러면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럴 때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주가는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수가 그렇게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되고 내일 사도 되고 그 다음날 사도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팔아도 되고 내일 팔아도 되고가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팔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안 사도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써낼 수가 없습니다. 써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수급 공백이 생기죠. 매수자는 굉장히 작고 매도자는 쌓여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자그마한 매도가 나와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또 이러한 연유가 있는 불확실성이 커진 장에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전주말 이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굉장히 좀 다른 하고 달랐죠. 바로 이제 MSCI 이머징 ETF 조정이 있었는데요.
일단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머징 마켓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01%의 전체적인 글로벌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약 5천억 정도의 투자의 어떤 그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겠죠. 자금이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 거와 대부분의 국가들을 쪼개가지고 그쪽에 넣어주느냐, 아니면 새로운 돈으로 그쪽을 사면서 그쪽을 많이 사고 이쪽을 작게 사느냐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금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서의 환율적인 측면과 우리나라 시장의 글로벌 상대적인 저평가, 그리고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의 상대적인 저평가를 고려해 본다면, 그 고려를 해서 이미 이제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MSCI 이머징 ETF 조정은요, 급작스럽게 금요일날 발표되어서 금요일날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한 달 이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 계속 샀다는 거, 이걸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뭐 5천원까지 매도할 수 있다. 이거는요, 사실 기우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이슈 딱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저녁입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를 하는데, 전기 대비 살짝 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계속적인 안정을 보임에 따라서 이번 달에도 굉장히 좀 좋은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 모두 다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굉장히 화랑인 걸 뜻하게 되고, 그러면 양적 완화에 축소가 되는 포인트가 더욱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앞당겨질 수는 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불확실한 부분이 되겠지만, 여튼요, 이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경기가 확산되고 있고 팽창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맞는 사실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5일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죠. ECB에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즉 통화 양적 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꽤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럽 지수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기대치만 들어갔지 이게 확정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발표가 난다면 충분히 조금 더 많이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 주 이슈에서는 크게 우려되는 이슈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코스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지난주 한 주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한 주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 자, 일봉으로 봤을 때 막판에 금요일 날 떨어졌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이 속에서 누가 또 강세를 보였냐면 바로 LG전자가 또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SK하이닉스도요,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구간에 이들의 강세가 코스피 시장에서의 쏠림 현상을 만들어냈었는데, 이게요, 오늘 내일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질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일정 부분, 여기에 100% 쏠림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빠져가가지고 이제 그 앞주, 즉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강세 종목들이 한 주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꽤 많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중심에서 일단 확산되는 과정이 이번 한 주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종목군들이 바로 매력이 있어지냐면 바로 경기 민감 대표주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의 반등이 예측이 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오늘 종목 얘기 좀 하네요.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이번 주에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일요일 날 제가 무료 방송, 어저께죠. 어저께 저녁 9시에 무방이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번 주는 어느 종목의 타이밍이냐, 바로 LG전자 같은 종목,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이번 주에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또 하나가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도 이번 주는 이들 종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최적화된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그간에 상당히 많이 쉬었죠. 포스코 같은 종목도요, 이번 주는 분명히 자기 차례가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강세가 들어올 것 같고요. 또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이번 주는요 또 한번 치고 달아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한 주간 지수가 다시 2000포인트가 깨지면서 전부 다 내려앉았던 업종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증권업종이죠. 근데 증권업종들도요, 이제는 이번 주는 또 지수가 다시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고요. 따라서 삼성증권이라든지 현대증권 이들 종목들에 대한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요, 증권주 중에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상승 탄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꾸준히 이제 증권 업종의 전반적인 어떤 안정세를 만드는데 분명히 심리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저가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내 건 안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해드렸던 삼성전자 150만원까지 라인이 148만원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까지 왔으니까 순환매가 들어오는 타이밍입니다. 섣불리 저가 대형주 매도하지 마십시오. 아직도요, 여름 때까지는요, 순환매는 계속 돌아갈 겁니다. 순환매가 계속 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순환을 즉시 바로 타가지고 짧게 한 3%, 5% 수익 내고 나오고, 이런 전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순환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사두는 거죠. 사둔 다음에 이게 퉁 하고 뛰어오를 때까지 그대로 뭐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두더지 망치 게임. 망치 들고 있다가 두더지를 막 때리려고 하면 도저히 내가 때리다 보면 못 때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만 딱 보고 있으면 됩니다. 요 놈만 기다렸다가 땅 때려주는 이런 전략이 이번에는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전망을 해보자면은요, 굉장히 힘든 구간이죠. 급격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 데자뷰 장세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작년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동일하게 6월에서 8월달까지는 20% 상승했고, 이때 거래소가, 즉 코스피가 대형 장세를 보일 때 코스닥이 쉬었다. 이번에도 이 바닥에서 이만큼 20% 올라왔고, 이제 대형주 장세가 간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코스닥은 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름까지는요, 코스닥 장세는 좀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죠. 어떠한 성장성도요, 주가가 높다면 이 성장성은 이미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다. 물론요,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은 있어요. 언제요? 시장이 자금이 아주 풍부할 때. 근데 지금은 한정된 자금이죠. 상대적인 열의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3주 연속입니다. 반등 때마다 매도하세요. 반등 때마다 매도해서 거래소 낙폭과대 대형주 가세요. 거래소 낙폭과대 대형주, 끝도 없이 빠진 종목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것도 있지만 SOL 같은 이런 종목도 한번 봐보세요. 안 좋아졌다 했지만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 있다면 이들 주식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자, 낙폭과대 대형주 쪽으로 여러분들 수평 이동하는 거 이번 주에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회에 뵙겠습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입니다. 이 코너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위한 바닥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멘토들이 말하는 오늘의 바닥잡기 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바닥 팁 김선윤 멘토는요, 결국 코스피였다라는 팁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는 작은 박스권 횡보라는 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결국 코스피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 주 동안 내내 떠들었던 거고 계속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 대구, 부산을 갔다 왔는데 강연회에서도 코스닥보다 코스피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많이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같이 가입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로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포인트, 코스피가 정말 올라갈 것이냐?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대응이 굉장히 빨리 하셔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6월 달에 남아있는 이슈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다가오는 게 다음 주 동시 만기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가장 조금 핫한 이슈가 될 거고, 외인들이 정말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팔고 나갈 것이냐가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또 바로 다가오는 게 FOMC 6월 의사록. 6월 때는 제가 6월 달에는 기자간담회 같이 나오고, 또 6월 달에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또 코스피가 흔들리겠죠. 그러면 당장에 이번 주랑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코스피가 강세가 유지되면서, 그 다음 이제 동시만기 이후부터 해서 코스피가 한번 흔들렸다가 좀 조정을 겪고 코스닥 쪽으로의 자금 이동 자체가 나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이제 6월 중순부터는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다려셔야 되고, 당분간은 코스닥 힘들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보셔야 된다.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2분기 실적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또 다음 달이면 또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죠? 2분 실적 시즌이라고. 그럼 6월 달에는 코스피 조정이 나오면 코스피 사셔야 되는 거고, 코스닥 쪽은 6월 중순 이후부터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쪽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잘 홀딩 하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걸까요? 코스피는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굳이 차익 실현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시장 굉장히 양호하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종목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급등하는 종목은 정말 예외입니다. 많이 없어요. 제가 목표가를, 매수가 8만원 정도 목표가 10만원 말씀드려도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수익이 나시면 팔고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현재 시장은. 왜냐하면, 항상 강조드리는 것 또 하나, 안타까움보다는 아쉬운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양호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박스권 횡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6월의 첫날인데요. 그 월봉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 첫 봉이 실행이 되는 날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관점에서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4월 달의 변동폭 자체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45포인트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에 70포인트가 넘게 움직였거든요. 5월 달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구나. 그럼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폭이 적고, 그리고 지금 많았던 4월, 5월을 지나고 6월 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위치점에 또다시 앉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보시면 지금 꾸준히 2011년 8월 달에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위기의 신용 등급 강등이 있었죠. 그 이후로 꾸준히 지금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횡보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이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가 자체가 1998포인트로 시작을 함으로써 다시 이평선 위에 얹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빠지더라도 여기에서는 하단 자체는 1980포인트 부근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1980포인트는 6월 달에 마지막 지지대다. 먼저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대신에 상승장으로 만약에 돌변할 시에는 이 포인트를 밟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크게 시세를 올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어차피 저점 자체는 완성이 됐습니다. 저점은 1980입니다. 기억하시죠? 1980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까지 왔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이롭게 즐겁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닥잡기 팁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멘토가 시청자분들이 의뢰한 종목을 수급과 차트로 접근해서 최고의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6657님께서 LG전자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네, 김선윤 멘토께서는 비중 축소 시점이라며 X 의견 주셨고요. 이성로 멘토 역시 쉬어갈 때 삽시다라며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LG전자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죠. 네, 금요일날 하루 쉬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2.8%까지 현재 올라가 주면서 75,000원대 흐름 아주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LG전자 좋아요. G3 이벤트 좋습니다. 상승적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 충분하게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인 점은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요 포인트입니다. 요 정도 포인트. 작년 7월, 8월, 9월 정도 포인트인데, 요 정도 포인트 더불어서 그 전에 또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가 잡혀 있는 구간이에요. 예전부터. 요 정도 포인트. 차익 실현 물량 자체가 조금 소화가 되고 나서 올라간 이후에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강조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라도 맞춰보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매수를 들어가셔도 늦진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게 종목을 따라가시기는 위험해 보이고, 좋은 종목 맞아요. 좋은 종목일수록 적당한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매수하실 때는 떨어지고 난다면 72,000원 정도 타이밍은 참 좋지 않을까. 지금 구간 자체는 저는 매수 의견은 못 드리겠고, 오히려 좀 기다려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 역시 쉬어갈 때 사자며 X 의견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과매도 구간이죠.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농담 삼아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1990년대도 7만원, 그리고 지금도 7만원, 맞죠? 강산이 변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근데 LG전자는 항상 우리 곁에 7만원대입니다. 그만큼 7만원대 자체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자, 빨간색 시그널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그널 자체가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2013년 6월 7일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고점으로, 여기에서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구나. 여기 안에서는 매직 구간이구나를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자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도 아직까지 매직 구간 안에 놓여있는 차트입니다. 그만큼 상단에는 매물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77,000원, 78,000원 기점으로 해서 하단에는 상당 매물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요일날 했던 SL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SL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자, 빨간색 키포인트가 여기에서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 키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하자마자 급등이 나타나는 그런 형상이 될 수 있고, 똑같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지금은 돌파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이 포인트를 잡고 77,000원 자리가 돌파가 되면 강하게 나도 매수를 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바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G3에 대한 부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이 과매도 구간을 벗어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주포도 상당히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대신 추세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는 이렇게 두 전문가의 의견 모두 다 X 의견 나왔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입니다. 0814님께서 YG엔터테인먼트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희 멘토는 추천주 수익 중이라며 O 의견 주셨고요. 이성루 멘토는 추세는 맞다, 가격은 기다려야 된다며 O 의견 주셨습니다. 네, 김선희 멘토가 추천했던 종목이죠. 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매수를 했고요. 매수가 포인트는 얼마더라? 44,250원 정도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한 3,000원 정도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정말 타이밍 기가 막혔네요. 그렇죠? 자, 매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충분하게 매수가 가능한 그런 이제 구간으로 판단은 됩니다. 지금 현재 6% 정도 이제 수익 중에 있는데요. 관심을 가져서 제가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현재 구간대에서 그러면 매수가 가능할까? 바닥 포인트에서 한번 올라가는 포인트인데 오늘 많이 올라가다 밀렸고 시장 영향으로 조금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시가 대비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가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싸이가 이번 주말이죠. 네, 주말 좀 앨범을 들고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이 조금 인기를 끌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슈는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한번 다음 주 초반까지 싸이에 관련된 종목들은 또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조정이 내일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대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한번 이번에 굉장히 2년 동안 제대로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큰 폭의 상승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걱정인 것은요,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2분기 때 앨범 발표가 있었던 가수들이 많이 좀 밀려서 늦게 앨범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엔터주들이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슈 자체는 있기 때문에, 또 Y젠터는 1분기 실적 괜찮았고 2분기도 예상치 않은 그래도 상향할 모습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차원으로는 접근 가능하다. 하지만 제가 관심 주로서 말씀드렸을 때 포인트보다 현재 6% 이상 수익 중이라는 건 조금 인지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역시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이네요. 가격은 좀 기다려봐야 되나요? 네, 가격이 지금 오늘 벌 떴죠. 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가 빠질 때는 테마성 재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에 대한 테마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에도 같이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겠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맥점 자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 타이밍이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입니다. 45,000원 자리가 딱 눈에 띄죠. 자, 빨간색 화살표 시그널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 구간 자체, 매집 구간은 2013년 6월 달부터 현재까지 2014년 3월 달까지 한 약 8개월간 진행이 됐던 차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8개월간의 매집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올라간 것을 본다면 아직까지 5만원대, 거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0%가 안 났다, 그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매집이 크게 들어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기는 힘들다고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됩니다.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 현재 자리보다는 한 번 더 밀렸던 구간, 다시 한 번 더 눌림목을 좀 더 선택을 하는 게 옳은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 자체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매집이 끝났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빠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는요, 두 멘토 모두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뢰인입니다. 2558님께서 동성제약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윤 멘토께서는 기관 매수 돌아오면이라며 X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추세는 아직도 횡보 중이라며 X의견 주셨습니다. 네, 기관 매수가 돌아오면 매수해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오늘 동성제약은 거래소 종목이긴 하지만요, 시가총액 자체가 그리 큰 종목은 아닙니다. 848억, 어제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 848억을 보여주고 있는 작은 거래소 종목인데요. 네.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로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바닥 포인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니까 상승 분위기를 염두에 둬서 이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 1분기 실적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양호한 모습으로 돌아서는 모습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매수로 조금 가능할 수도 있을 포인트로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뭐가 돼야 되냐, 수급 부분은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 조건 중에 우선시해야 되는 건 수급이죠. 이 수급 자체, 기관들의 수급 여부가 좀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체크가 되면 차트 어떻게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는 그냥 평행하게 선 하나 그으시고 자, 올리시면 된다는 거죠. 이 정도 포인트.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흐름을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의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대신 그래서 언제? 기간 매수가 잡히는 포인트. 좀 기다리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지수 영향 많이 오르진 않고 있는데 코스피 쪽에서 그래도 종목은 조금 코스타 쪽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제가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역시 같은 X 의견이시네요. 네, X입니다. 이 종목 사면 안 됩니다. 아. 그거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어느 정도의 기대감, 재료에 의한 매매가 조금 이루어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자, 이 포인트 4,270원, 4,28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죠. 하단에는 다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버히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가 저항 구간이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투매가 현상이 일어나는 차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단의 거래량도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늘어나는 상태죠. 그러면 매집이 시원치 않게 되었고 아니면 실적적인 분위기 아니면 뉴스거리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발돋움하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2014년 1분기의 실적 자체가 자, 매출액이 줄어드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자,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아,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그러면 얘들이 재료에 의한 매매로 주가를 올리려고 했으나 그런 상황 자체가 예의치 않았기 때문에 빠지는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4,280원, 4,270원을 돌파할 때를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잡으시지 현재는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다. 재료가 중국 쪽의 얘기였을 건데요. 그 중국 쪽의 얘기는 실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동성제약은 조금 기피하는 종목으로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시키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동성제약은 좀 관심 종목에서 제하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X 의견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5341님께서요.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윤 멘토께서는 안 돼요 라며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기술적 반등은 좋아요 라며 O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안 됩니까? 안 돼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저희 아침마다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때 오늘장 이슈를 봐야 될 거로 정유 관련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남겼던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38년 만에 원유를 수출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38년 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가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흔들릴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정유 관련주들은 2분기 실적도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면요, SK이노베이션이나 S-OIL이나 GS 같은 종목들 2분기 실적 이미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더라도 어쨌든 추세는 또 하락 쪽으로 또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몇 프로 수익 내시려고 이 종목을 사야 된다? 아닌 것 같고, 제가 5월 달에 좀 괜찮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비중을 줄이시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단하에 지금 미국 쪽에서의 원유를 또 다시 한번 시장에 내놓을 경우에는 또 한번 크게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면 정제 마진 효과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시장에서는 정유주들은 버려진 종목, 기관들과 외인들이건 관심 없는 종목, 이렇게 한동안 또 이어질 겁니다. 언제 반등을 주냐면요, 3분기는 돼야 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10월입니다. 여름까지 관심 접어두시고 조금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유주들은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최근에 5월 달에 이제 괜찮게 본다 말씀드려서 매수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줄여보자라고까지 제가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정유주들도 좀 다 쳐다보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상로 멘토는 반대 의견이세요. O 네. 의견 주셨네요. 기술적 반등입니다. 네네. 예, 단타하시려면 단타하셔도 되고요. 네.
대신에 긴 추세는 아직까지 아닌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유가 자체는 올라야지만 무조건 정유주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정제마진이라는 부분이죠. 정제마진이 이슈화가 되지 않으면 정유주는 힘듭니다. 먼저 그거를 인식을 하시고 그럼 들어가더라도 단기적인 타이밍으로 우리가 뭐 다만 3%, 4%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왜 제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추세적인 부분에서 삼로기법에 조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거래량이 크게 올라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 구간을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돌파를 했던 시그널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그리고 상단 밴드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이었고, 이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 큰 급등이 나오죠. 항상 큰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단에 세력의 매집가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단에서 투매적 현상이 나오면서도 손바뀜 현상이 나온다고 인식을 하시고,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되더라도 그 짧은 타이밍밖에 없다. 그것은 세력이 어느 정도 물량 자체를 털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인 반등은 힘들다. 추세적인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는 12만 5천을 돌파해야 된다. 대신 하단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격대로 노린다면 현재 이 10만 5천 원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만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금바닥주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는요, 대한항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대륙제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적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62.04%의 높은 수익률 기록 중이시고요. 이상로 멘토 역시 39.6%의 높은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이십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종목에 관해서 궁금증 남겨주시면 멘토들이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립니다. 당신의 으쌰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